20년 전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50대 여성이 있습니다. 홀로 두 자녀를 열심히 키우고 나니 여성에게 남은 건 적적함이었는데요. 이때 여성의 인생에 한 줄기 빛 같은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한 60대 남성과 꿈 같은 황혼 연애가 펼쳐졌습니다. 인천에 LED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자기 거기 땅도 자기 땅이고 그다음에 부천에 방호복 사업 그것도 하고 항상 명함을 주고 다녔고 외국으로만 수출한대요. 유럽으로만. 그런데 이 남성 시간이 지나자 사업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서 금전을 요구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의심을 품었지만 빌린 돈을 즉각 갚는 모습에 신뢰감이 쌓였고 결국 여성은 9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얼마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이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한 건데요.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 제보가 왔습니다. 사기 사건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정말 십수명의 피해자가 제발 이 인간 좀 잡아달라면서 저희한테 하소연을 해오셨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좀 꼭 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죠? 일단 경찰이 파악한 지금까지의 피해자는 모두 11명, 그리고 피해 액수는 27억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자의 숫자가 30명 정도고요. 피해액은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남성에게 당한 공식적인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들 대부분이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을 한 5, 60대 중년층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대부분이 그 결혼, 재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정 소개팅 앱을 통해서 이 60대 남성과 만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픔을 갓 겪은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들만 콕콕 집어서 사기를 쳤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얼굴을 공개할까 말까. 아니 뭐 얼굴을 알아야 제보를 하고 잡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이름 민병무입니다. 이름은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 사진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가리는 부분을. 눈만 가렸습니다. 자, 대강 이 정도라면 아실 겁니다. 이자는 지금 잠적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칭 재벌집 막내 아들, 이거 송중기. 저도 송중기인 줄 알았는데요. 예. 어떤 재벌집이냐? 혜태제과의 창업자의 막내 아들이다라고 속인 겁니다. 일단 그 혜태제과가 총 4명의 공동 창업을 했는데 이 중에 민우식 회장을 거론한, 그러니까 민우식 회장하고 성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막내 아들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건데,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여성들 만날 때마다 뭐 창업자의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혜택 과거의 계열사의 임원이었고, 그리고 또 유명 코인 거래소의 초기 투자자였고, 그리고 또 만나는 여성들에게마다 사업 얘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필리핀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랬다가, 아까 우리 녹취록에서 좀 들었던 것처럼 뭐 LED 사업을 한다, 방호복 사업을 한다, 만나는 여성에게마다 사업 내용이 다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하면은 아유, 그걸 누가 믿겠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기꾼들이 이게 보통 이게 능력입니까? 정말 치밀했습니다. 자, 피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자기가 부도난 혜태 있잖아요. 거기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들 그렇게. 창업자 막내 아들이요? 네네. 혜택그룹의 막내 아들. 네. 의심이 전혀 안 갔던 것도 자기 그 민병무의 그 형, 네. 누나 그렇게 다 거기 일가 얘기를 다 하고 했으니까 저희가 다 믿은 거고. 형하고 누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 언급하던가요? 네네네. 네, 그 형이고 그리고 누나도 뭐 통화하고 이러는 거 이제 옆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같은 조력자들이 옆에서 다 대꾸해주고 한 것 같아요. 혼자 된 여성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제보 중에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던 분이
어머니 피해를 입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아드님이 직접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 어머님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0여 년 전에 남편을 그것도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잃었답니다. 그렇게 20여 년 전에 사별을 하고 두 자녀를 정말 어렵게 혼자 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아이가 아니죠. 장성을 했고 소개팅 앱을 통해서 자칭 혜태제과 막내 아들이라는 저 민병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두 자녀들도 이제는 우리 엄마 좀 행복하기만 바란다라면서 응원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뭔가 교제를 하고 있다가 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대요. 근데 좀 빌려갔다가 바로바로 갖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런 게 정말 전형적인 어떤 그 신뢰를 쌓는 사기인데 점점 액수가 커지다가 결국에는 9억 원까지 빌려주게 됐고 자녀들이 대출까지 얻어서 같이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녀들 보기도 힘들겠어요. 그래서 진짜 자신을 또 원망하면서 극단적인 선택 시도까지 했던 그런 정말 화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요. 자녀를 빌미로 또 돈을 빌렸다고요? 네, 점차적으로 이제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들, 딸 전부 다 커서 미국에 있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다. 그래서 당신 아들에게 내 사업을 물려주고 싶다. 정말 이게 아주 솔깃한 얘기죠. 근데 사업을 물려주면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그 피해자 같은 경우도 2019년 8월에 만나게 됐는데 이 남성이 자기도 뭐 혜태제과에 관여했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지금은 필리핀에서 환전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 피해 여성의 아들 며느리를 끌어들였습니다. 나 직장 그만두고 필리핀에서 내 하는 일을 니네들이 물려받아라.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들였는데요. 실제로 이 피해 여성에게 대출받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급기야는 그 피해자의 친오빠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 700만 원까지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8월 말에는 이 모든 게 잘 해결돼 간다. 그래서 그 집에 혹시 금팔찌, 금목걸이 같은 거 있냐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그걸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빌려준 돈만 2억 7천만 원이 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돈을 갖다가 딱 건네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바로 연락을 끊습니다. 잠적했습니다. 제발 저희가 민병무가 저희를 고소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신분을 드러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피해자들 역시도 중간중간 의심을 하셨죠. 하지만 이자의 혼신의 연기에 속고 말았습니다. 의심을 살까 봐 이런 연기까지 했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 부장이라는 사람하고 항상 항상 하고 그런 액션을 항상 취했죠. 저 만날 때. 네. 그럼 김 부장 지금 바쁜데 왜 그러고 사무실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한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이제 김 부장이나 김 변호사라고 사칭해서 전화 오면 돈 이야기 같은 거 항상 나오고 저 있을 때 항상 누군가가 항상 전화가 와요. 특히 김 변호사, 김 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화가 왔죠. 김 부장, 그래, 김 변호사, 그거 처리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 부장 당연히 한통속이었고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연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피해자들이랑 데이트만 하면요. 꼭 이 김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바쁜 척하면서 전화를 받아서 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짜고 치는 역학을 벌이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난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를 약속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감히 의심조차 하지 못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연기를 했던 겁니다. 자, 전과 6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되는 그 과정도 피해자들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민병무라는 인간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피해 여성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양다리를 걸치면서 피해를 입혀오고 2022년 8월 말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합니다. 그럼 연락을 끊고 잠적할 때 전화번호를 바꾸죠. 그럼 이 바꾼 전화번호, 본인은 다른 번호를 쓰겠지만 이 번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갑니다. 제가 신규 가입했다가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화번호를 받은 이 사람한테 맨날 여성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번호, 이 민병무의 과거 번호를 받은 새로 쓰는 분이 도대체 민병무가 누구야? 왜 이렇게 여자들이 다 자기한테만 전화를 하냐 하니까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혹시 또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내 연락처를 좀 공유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고, 그러면서 저 민병무가 쓰던 번호를 받은 분이 서로 이제 피해자들 연락처를 공유를 해준 거죠. 그러다가 이 피해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공유하다가 이게 정말 엄청난 사기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결국 민병무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난답니다. 그동안 혜태제과의 창업주와 같은 민씨성을 이용해 왔는데 실제 민 씨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민병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혜태 창업자의 장손이 아마 한라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것 같은데 그 민 교수에 따르면 작은 아버지가 몇 분 계시지만은 그 중에 민병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내가 아는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만 같은 민 씨죠. 그래서 이제 민우식 회장이 이제 혜태 제과의 창업주인데 자기는 민병무라고 하는 그 실명을 갖다 그대로 드러내고 또 아마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 전과 6범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뭐 이렇게 그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보여줬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더 신뢰를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피해자만 30여 명. 이 피해자분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50억 규모의 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잡히질 않았어요. 수사도 사실 중단을 한 상태고요. 경찰에서는 아직 이게 국내에 있는지 해외로 도주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주지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희한하게 또 위조 수표만 가득했었다고 하네요. 아마 그것도 다른 범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 피해자분들에 따르면 정말 안타까운 게 가장 큰 액수의 피해는 한 사람이 무려 1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삶들을 지금 피해자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는 동안 이자의 그 얼굴을 저희가 공개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좀 집중해서 보시죠. 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눈에 검은 선 하나는 쳤습니다만 그래도 이 얼굴, 민병무 이름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혹시 주변에서 내가 혜태제과의 뭐 막내 아들이냐 어쨌든 일단 헛소리 떠드는 작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이 피해자분들께서 앞서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십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